우리는 종종 학교에서 사회화 된다고 합니다. 즉 학교 현장 역시 하나의 작은 사회란 뜻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사회들에서 행정 역시 필요합니다. 행정에 대해 제일 먼저 얘기한 타일러는 공장 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특성이나 비경제적인 동기를 무시한 생각이었고, 이로 인해 협력과 협조를 중시하는 행정 관리론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전문성과 합리성을 키우기 위해 분야를 나누고 상호관계를 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관료제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와 형식, 즉 법문 용리에 빠지게 되었고, 형식주의와 무사 안유주의를 나왔습니다. 이에 마요는 인간의 정서, 동기부여, 자기 규제를 중심으로 행정을 할 것을 당부했고, 행동과학론에서는 행정을 개인, 집단 간 역동적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체제 접근 이론에서는 학교 체제의 구성 요소와 구조, 그리고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사회과정 이론에서는 사회체제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제도화된 사회체제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행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교육 행정은 곧 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행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통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 행정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에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변화와 개혁을 목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갈등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욕구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변화와 재통합의 계기가 되며 창의성과 진취성을 키우고 각자의 심리를 충족시켜 조직의 생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직의 안정성이나 조화, 통일성을 깨뜨릴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키우고 응집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공적 조직 외에도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나 공식적 조직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여러가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공식적 조직의 기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공식적 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자아를 실현시키고 개발하는 도움을 주며 좌절감이나 불평, 욕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파벌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책임을 모여하며 왜곡된 정보를 흘려 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학교란 조직은 어떤 곳일까요? 학교는 관료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숙하게 결합된 조직이며 공식 조직 외에도 수많은 비공식적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동기 역시 조직이 나아가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왜 그리거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그리고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그 관리 전략을 달리할 것을 말했습니다. 만약 그 집단이 이기적이고 타협적이라면 강제하고 명령하는 것이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단이 합동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하고자 한다면 동기를 태워주고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좋은 관리 전략일 것입니다. 웨슬로는 욕구를 충족시키면 더 이상의 동기는 부여되지 않기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츠버그는 직무 그 자체에 해당하는 동기 외에도 환경에 해당하는 위생 요인까지 고려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크는 목적에 따른 성과까지 고려하여 행정할 것을 말했습니다. 지도자의 지도력 또한 조직에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지도성 특성론에서는 사회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무 능력이나 인간관계 등의 개인 인성적 특성만 고려하여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성 행위론에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상황적 지도성론에서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지도자를 세울 것을 말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변혁적 리더십 이론에서는 카리스마와 영감을 가지고 있고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면 개인을 배려하고 조직 합병, 창설, 그리고 문화를 창출하여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초우량 지도성 이론에서는 구성원들 모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전략을 세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자 수업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학교를 경영해 나가거나 변혁을 가져오도록 인적, 물적 요소를 다루는 일을 우리는 장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학에는 몇몇 교사들이 함께 활동하는 동료 장학, 동료 장학보다 작은 규모로 몇몇 주제만 다루는 규모 장학, 교사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기 장학, 그리고 각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고른 선택적 장학과 장학사를 초청하여 하는 요청 장학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학급을 경영하는 것은 어때야 할까요?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엔 학생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며 자기의 인격과 식견을 넓히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10편의 영상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한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좋은 교사가 되고자 고민하고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좋은 교사가 된 것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